벤제마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벤제마요? 올 시즌의 벤제마뿐만 아니라 뭐 커리어 전체적으로 벤제마. 일단 올 시즌은 부상이 좀 있었고 지치기도 했고 지난 시즌보다 아쉬웠죠. 지난 시즌 너무 최고점이었어. 지난 시즌은 웃긴 게 지난 시즌보다 아쉬운 건 팩트거든요. 근데 올 시즌 스탯 보면은 잘하긴 했어요. 또 어쨌든 해트트릭 할 때 임팩트들이나 슈팅 동작 보면 이래서 벤제마지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벤제마의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제가 그때 그 감스트님 방송에도 나와서 했던 얘기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진짜 툴 많은 공격수 그리고 뭐 잘 버텨주고 영향력 좋고 득점도 이제 요즘 시즌들마다 확 보여주는 이제 레알이 주포로서 벤제마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득점력이 확 터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벤제마는 진짜 좀 제 취향에 맞는 공격수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벤제마가 87이잖아 87. 나이 적은 게 아니라서 나보다도 많아. 벤제마는 사실 이제 레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거죠. 사실 레알이 지금 벤제마 대체자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벤제마의 대체를 지금 벤제마가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대체자가 아니더라도 이 선수가 빠졌을 때 그 로테이션 자원적인 측면에서의 대체할 선수가 필요하다. 백업 공격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백업 공격수를 레알이 영입을 안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자리에 기용됐었던 게 호드리고가 제로톱으로 나온 경기도 있었고 마리아노 디아스도 있긴 했고 마리아노 디아스가 나온 경기도 있었고 안첼로티가 레알 부임하고 진짜 시즌 극초반에 첫 시즌 극초반에 아자를 가짜 구분 실험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얘기 했죠. 사실 아자르랑 많은 대화하지 않는다. 안첼로티가. 그래. 요비치도 있긴 했었지. 그렇지. 요비치도 솔직히 되게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결국 이제 잘할 줄 알았어. 요비치 생각나네요. 맞네. 그때 이제 또 그 AC 밀란의 매직 트라이앵글, 그 세바스티안 알레, 레비치, 요비치 이렇게 주목 많이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벤제마 뭐 어쨌든 이적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사우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선수 호셀루 케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벤제마랑 사우디 얘기부터 합시다. 네. 일단 시즌당 뭐 2억 유로 정도를 제안을 했다고 하죠. 2,838억. 네.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상권 그리고 무슨 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또 설립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초상권 수입 이거 벤제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초상권 관련된 게 사실 뭐 해외 스타들에게도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계약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우디의 제한이 일단 있는 상태인데 이번 여름에 이제 계약이 끝납니다. 벤제마가 87년생이고 나이가 이제 곧 6월이 되면 그 바뀌는 만 나이로 35살이에요. 나이가 일단 꽤 많고 올 시즌 뭐 피치치는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득점 랭킹 2위 부상이 있어서 라리가를 23경기밖에 소화를 안 했는데 18골. 와 대단하다 진짜. 여전한 기량이다. 순도는 너무 좋았고 뭐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보도를 좀 들어오면 뭐 카데나 코페나 뭐 세르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일단 페레스는 벤제마 떠나도 괜찮다. 그리고 레알 구단 측도 사실 카세미로도 어쨌든 갔잖아요. 그런 좀 비슷하게 벤제마 뭐 앞길을 레알이 막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벤제마가 진짜 그럼 저 이번 시즌 끝나고 재계약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일단 봐야겠죠. 근데 뭐 뉴스를 보면 일단 진짜 사우디로부터 아주 미친 제안을 받은 것은 맞고 맞아 보이고 하지만 벤제마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단에 통보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벤제마의 의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벤제마 대체자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어쨌든 이 마리아노 디아스도 지금 뭐 팀을 떠날 것 같아서 그리고 마리아노 디아스로 대체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두 선수 간의 저는 갭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파뇰이 강등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에요. 지금 엘체, 에스파뇰 두 팀이 강등이 됐는데 에스파뇰 호셀루 얘기가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셀루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가 추구했었던 그런 공격수의 유형은 아니다. 근데 어제 얘기 같이 나왔던 피르미누보다는 그래도 낫다. 왜냐면 피르미누는 나이도 많은데 노니우 쿼터까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지. 전 그것 때문에도 사실 더 반대예요. 레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피르미누 입장에서 보면 레알 쟤 우리 레전드니까 난 무조건 박수 쳐주고 보내주고 싶은데 근데 레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니우 쿼터를 피르미누에게 준다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호셀루가 그 둘 중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벤제마 대체자 호셀루는 조금 무게감이 백업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마리아노 대체자다 호셀루는 그렇게 봐야죠. 사실 뭐 마리아노의 대체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호셀루 그리고 그 호셀루 레알 출신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인데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레알 유니폼 입고 응원하고 그랬었거든요. 호셀루 보면. 근데 이 선수가 약간 늦게 핀 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라리가를 처음 중계를 시작했을 때 호셀루는 정말 골 못 넣고 이 선수는 가진 툴이 뭘까? 제공권?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올 시즌 에스파뇰에서의 이런 무브먼트 추가적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처음 선발됐는데 2경기 2골이에요.
노르웨이전에 이제 두 골 박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수가 가진 툴은 확실하다. 그래서 활용을 이제 뭐 안첼로티 거치도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브라질 국가대표팀 감독님도 있으니까. 새로 오게 되는 혹은 안첼로티가 남게 되면 안첼로티가 되겠죠. 이 감독의 호셀루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전방에서의 세부 전술을 짜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가 가진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로테이션 자원 백업 공격수로는 꽤나 괜찮은 매물이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는 벤제마의 대체를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중심적인 자리에서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줬던 이 선수를 대체할 거면 사실 호셀루는 확실하게 이제 백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면은 벤제마 대체 누구로 하려고 하는 건데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리 케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해리 케인은 사실 오면 좋죠. 오면은 최고죠. 네. 해리 케인이 가장 그 스타일에 걸맞고 어쨌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이고 너무 이제 엄청난 어떤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뭐 비용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벤제마 대신 해리 케인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벤제마보다 혹은 벤제마 동급의 공격수를 좀 데려와야지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공격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벤제마가 너무 잘한 것도 맞고 네. 공격수 매물이 마땅치가 않은 것도 맞아. 그래서 네. 케인이 네. 어쨌든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케인이 이제 올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제 계약이 1년 남았어요. 맞아요. 2년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혹은 이제 재계약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판매를 한다면 FA로 나가지 않는 이상 올 시즌이 이제 마지막 팔 수 있는 그 기간인데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벤제마도 나이가 있는데 케인도 나이가 사실 뭐 적은 건 아니잖아요. 벤제마가 아까 뭐 말했지만 87이지만 이제 좀 내려오겠다 싶을 때쯤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전성기를 좀 더 이제 길게 가져간 건데 케인도 93이면 전성기 내려와도 되게 이상한 나이는 아니야. 근데 케인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고 요즘 공격수들이 오랫동안 잘하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뭐 모드리치 이런 선수를 보면은 오랫동안 잘하니까 이게 길지 않을까 길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벤제마, 레비, 수아레스 이쪽이랑 이제 같이 묶잖아요. 그쪽이랑 케인은 세대 차이가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87, 88이랑 지금 5살, 6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 케인을 데려와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선수를 한 3, 4년 동안 정말 쏠쏠하게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해리 케인 들어오는 거 레알 입장에서는 좋다. 정말 벤제마가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저도 케인을 좀 추천하는데 영향력이 일단 높고 보여준 게 있는 공격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케인이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를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약간 발상을 바꿔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굳이 판다면 잔류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킬 가능성이 크겠지만 굳이 판다면 레알을 토트넘은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팔면은 경쟁자가 그치. 부메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레알의 경우는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을 보세요. 그치. 판다고 하더라도 케인을 좀 더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면서 부메랑이 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나름 명분이 생기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챔피언스리그 뭐 2위 우승팀과 지금까지는 2배의 차이가 있는 엄청난 위상의 레알 마드리드에게 케인을 보낸다. 그거는 우리도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단이 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다른 팀에 파는 것보다는 레알에 파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유로 팔아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부메랑 맞는 거야. 부메랑 가면은 팬들도 그럼 싫어해. 혹시나 맞아. 만약에 헤드트릭 맞아. 맞아. 어떡해 그러면. 맞지. 그러면 이제 레비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본인의 그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웬만하면 그래도 그 여론을 조금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메랑이 안 들어올 수 있는 팀에게 팔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위상이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유럽 축구에서 굉장히 높은 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레알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토트넘은 만난다면 유럽 대항전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부메랑을 맞을 이유가 리그에서보다는 현저히 이제 좀 줄어드는 거고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올타임 그 탑스코어러 앨런 시어러 기록에 케인이 47골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 2시즌이면 깬다고 보거든요. 올 시즌 페이스를 우리가 또 지켜봤는데 올 시즌 30골 넣었어 또.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두고 케인이 다른 리그로 이적을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케인이라면 대기록 좋다. 근데 만약에 내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적 쪽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이적 형철이는 케인이라면. 저는
저는 여전히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본인이 아니, 케인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케인이어도 아, 그래도 그냥 그래요? 잔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네. 케인이어도 팀이 이렇게 그래 팀이 뭔가 나를 무조건 보낼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팀이 설득하잖아요. 그럼 저는 팀의 입장을 따를 것 같아요. 저는 케인이잖아요. 레알에서 오퍼 오잖아요. 전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앨런 그런- 시어러 기록 깨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부르는데 마다할까? 그리고 트로피랑 챔피언스 리그랑 리그랑 가서 우승 경쟁 해보고 케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저 통상 기록보다 레알 가서 트로피 들어올리는 게 나는 케인이라는 선수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고. 그 프리미어리그 경쟁팀 가는 거는 본인도 이제 토트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경쟁팀 가는 건 조금 꺼리지 않을까. 그것 또한 더 확률이 적을 거라고 보고 그보다는 레알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케인은 잔류할 거라고 좀 계속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케인이 올 시즌에 잔류를 해가지고 이제 저 기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 근데 만약에 토트넘에 남아가지고 저 기록을 깨려면 2시즌이거든요. 베스트 뭔지 압니까? 리그에서 47골 박으면 됩니다. 아, 한 그렇지. 시즌 만에. 아, 그렇지. 한 시즌 만에. 엘리몰라는 넘는 거네. 그래 메시 호날두 경쟁했던 것처럼 50골 넣고 50골이랑 46골이었나? 그렇게 박아두고 딱 시어로 기록 깨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베스트야. 네,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죠. 돼. 맞아. 경기당 한 골 넘게 넣으면 되지. 어쨌든 지금 케인 관련해서는 레알이랑 이적설도 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레알의 다음 시즌 메인 공격수가 이제 누가 될 것이냐. 벤제마가 그냥 남고 뭐 이제 호셀루 정도로 보강을 해가지고 백업 멤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벤제마가 떠난 자리에 뭐 해리 케인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또 대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괜히 이제 공격수 링크가 좀 레알 요즘 많기는 해요. 뭐 공신력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언급되는 이름들은 뭐 라우타로도 있고 여러 명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케인이 뭔가 레알이 그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공격수 여러 명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다 보여주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아 레알이 지금 급한 게 아니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레알의 입장을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케인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치.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여러 공격수들과 레알 마드리드가 링크가 나는 게 상황상 당연히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혹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토트넘과 협상 과정에서 레알이 좀 더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정도의 생각만 그냥 좀 재미삼아 좀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뭐 던질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케인이 오게 된다면 케인 벨링엄 조합도 잉글랜드 코어잖아. 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월드컵에서 봤어요. 그렇지. 이 두 선수가 같이 뛰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건 많습니다. 뭐 세르 쪽에서도 벨링엄 영입 이거 며칠 안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 총 이적료가 한 1,7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벨링엄은 나이 생각했을 때 03년생입니다. 이 정도 투자할 만하죠. 그리고 지금 보여준 거 보면 월드컵에서 너무 잘했고 분데스리가에서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뭔가 벨링엄은 저 금액이 비싸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 저 금액이 너무 합당한 어려서 느낌. 그런가. 네. 어리고 보여준 재능을 봤을 그러니까. 때 분명 그 값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아, 왜 이렇게 아쉽냐? 벨링엄 데려가면 한 10년은 그지? 씁쓸하네요. 잉글랜드인데 네. 또. 아니 마트에 그래도 마트가 1층 매장인지 2층 매장인지 보고 둘러볼 입장할 생각을 해야지. 입장도 안 하고 그냥 주차장도 안 들어가고 그냥 나가고 안 가요. 안 가요. 이러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 아니에요? 주차장이 별로네. 그 봤어요. 저 피어스 인터뷰 봤어요. 벨링엄이 애초에 리버풀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네. 그러니까 마트에서 손님은 안 돼요. 이거 막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 이제 우리 벨링엄 안 한다, 다른 쪽으로 선회한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저희 그 손님 입장 안 돼요. 근데 저 들어갈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이거야. 입밴이래 입밴. 입밴. 네, 핸더슨이랑 아놀드가 그렇게 침묵했던 거는 진짜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침묵을 했던 걸로. 네. 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되네요. 궁금하다. 공격수 벤제마 대체 누구로 될지. 네. 너무 궁금하다.